아, 예. 안에도 인증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카메라에 따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대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꾸로 남들이 보기에는 거꾸로 드는 것처럼 마치 책을 읽지 않고 조는 것처럼 이렇게 시를 계속 봤었고요. 예, 그러면 제 목소리보다는 안우일 시인님의 목소리로 어떤 엽서를 한번 청해 보겠습니다. 살짝 떨리지만 한번 예. 낭독해 보겠습니다. 예. 어떤 엽서. 셔터 내린 전파사 앞 의자에 앉아 아코디언을 치는 소녀. 음시점 없는 미소가 따내린 갈래머리로 작은 가슴으로 가지런한 두 다리로 잔잔히 퍼진다. 질주하는 시간의 소리도 앞다투어가는 경적도 그대로인데 천상의 소리는 들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어서 세상 참 고요하다. 굉장히 쓸쓸한 풍경이 이렇게 그려지는. 어떤 순간을 이제 어떤 순간을 포착하는 거잖아요. 이제 시인분들이 많이 이제 그런 어떤 잠시 어떤 순간을 포착해서 거기 그 세계를 확장시켜서 보여주는 건데 이제 이 시가 딱 그런 거고, 그 끝나면서 그 처음에는 이제 어떤 엽서에서 저는 뭐랄까 어떤 엽서라는 게 어떤 엽서를 이렇게 보고 이제 그 거기에 약간 네. 그려진 그림을 보고 이제 하셨나? 그리고 약간 뭐랄까 옛날 회화 어떤 회화 작품 같은 거를 보고 이렇게 하셨나?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시집에서 물론 이게 한 10년이 나온 지 이제 10년이 넘었고 이제 아마 작품 수록된 작품들이 되게 10년이 훨씬 더 지난 전에 이제 쓰셨던 건데 약간 그때의 광주의 네. 모습이 굉장히 아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전체적으로 시 작품을 보면 이 시집을 보면서 특히 이제 선생님이 그런 어떤 묘사하는 이 도시의 어떤 뭐 남강주 시장의 어떤 국밥집을 얘기한다든지 요즘은 사실 보기 힘든 어떤 거 그리고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옛날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지는데 이 짧은 10년 동안 광주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저도 이제 여기서 8년 동안 이제 여기 광주에서 산 지 8년이 됐는데 처음에 광주 왔을 때 그랑 지금의 느낌이 일단은 차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래서 도시의 그 소음 자체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높아진 것 같은데 이 어떤 엽서를 썼던 그 시점에 광주에는 뭐랄까 그리고 좀 고즈넉한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리고 뭐 하여튼 이제 거기도 그때도 이제 뭐 차들도 있고 막 경적 소리도 있고 뭐 차도 그 광주 또 이렇게 택시 기사분들 되게 쌩쌩 다니시잖아요. 하여튼 이런 소음 속에서 그 모든 소음을 무화시키는 그 아코디언 소리가 그 모든 소음 자체를 이제 무화시키는 그런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어서 참 고요하다는 그런 것들이 계속 마음에 남고 아까 이제 전대합 쪽 그 초가왕족과 있는 그쪽 사거리 네, 그 큰 사거리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풍경이 어쩌면 익숙한 과거가 아니라 익숙한 미래의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또 시 보면서 시집 읽으면서 궁금한 거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이야기를 좀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랄까, 저는 첫 번째 시집을 내신 다음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두 번째 시집 안 내셨고,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도 신작이 최근에 이제 미얀마 연대하신 그 작품 빼고는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개간지는 이제 또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도서관 가가지고 찾아봐야 되는데 이제 그건 못했어요. 예, 그래서 약간 그리고 이제 제가 지역 광주에서 이제 활동하는 시로 등단하신 작가분들의 상당수가 동화나 청소년 문학으로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향했다고 저는 좀 선입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방금 전에 들어보니까 이건 진짜 단지 선입견이다. 네. 그리고 이렇게 사문을 쓰다 보면 시인들이 유리한 게 시인이 사문을 이렇게 소설을 써도 소설가가 시는 잘 못 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쓰다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의 성향이 녹아들어서 출판사에서도 그런 점을 이렇게 굉장히 조화를 해주세요. 네, 이 책에도 녹두밭 은하수에도 보면은 시적인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름다운 문장들, 가슴을 치는 그런 문장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제가 시를 써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앞으로 기획하고 있는 책 이제 곧 발간될 책이 있다고 들었어요. 곧은 아니고 네.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게 이 역사 소설도 쓰고 있거든요. 조선시대 신문 저고를 가지고 그때 뭐 이렇게 필사해서 이렇게 신문을 돌렸던 청소년들의 이야기.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언론의 권력을 부리는 자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기 치부는 드러내지 않고 이런 거 이렇게 다르게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이제 이야기들 좀 쓰고 있고요. 또 그 동시집 이제 탈고를 해서 지금 출판사랑 이렇게 알아보고 있고요. 그 동시집이 그 아르코치 연금 네네 할머니하고 손자의 대화로만 한 권이 다 돼 있는 그런 동시집이에요. 제가 참 서점을 하는데 그런 이렇게 왕성하게 이제 작품 활동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광주에서 이렇게 여기를 이제 뭐랄까 본거지로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셨죠? 예, 몰랐죠. 모르고 뭐 그런 분들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렇게 차근차근 한꺼번에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게 약간 하면서 뭐 나중에 이제 지금 이제 다른 출판사에 다 이제 이야기 되시겠지만 뭐 책과 생활에서도 한번 내주시면. 아까 내신 거 보니까 굉장히 책을 예쁘게 잘 내셨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싶은 뭐 그런 건데 또 뭐 강혜진 시인님한테도 뭐 그렇게 한번 의향을 여쭤봤지만 하여튼 다음 시집을 저희 출판사에서 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답을 아직 안 해주시더라고요.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야 영광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뭐랄까 이게 조금 같이 함께 이게 뭐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여기에서 그리고 이제 이 동네에서 이렇게 같이 향유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뭐랄까 다음 작품을 또 찾아보게 되는 약간 그 유명한 작가분들은 뭐 이렇게 신작이 나오면은 뭐 이렇게 요란하게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 책과 생활은 하여튼 모든 책을 요란하게 광고할 그 다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광고에 중점을 주겠다. 지역적인 어떤 색깔을 잘 살리시면 될 거.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듯이 가장 지역적인 특색을 살려서 하면 그게 정말 전국적으로 가장 핫한 그런 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로컬 작가로서 아까 로컬 작가라고 하는 자체도 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네. 로컬에 방점을 두고 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로컬에서 나오는 건 원래 건강하고 막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컬 푸드 막 유행하고 그 지나가다 보면은 로컬 푸드 직매장 뭐 인기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로컬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로컬에서 소비하지 않으면 홍보하고 뭐 소비하지 않으면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을 읽었어요. 여기도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모모는 철부지라는 노래가 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러니까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국으로 파급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라는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아 그래 맞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게 있긴 해요. 근데 그 지역에 살고 있지만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지역에 살고 있지만 지역에 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그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거에서 나오는 걸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서울에 있는 유명한 출판사에서 책 내고 싶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앙을 아까 작가님도 얘기하셨지만 중앙과 지역을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가? 저는 사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도대체 중앙은 어떤 기준으로 중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까 여담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파주나 오산이나 아니면 의왕, 뭐 화성 뭐 이런 데 사는 친구들도 이 광주에 내려오면 서울에서 왔다고 소개를 해요. 거기 서울 아니잖아요. 예. 근데 다들 그런 식으로 그쪽은 중앙이라고 얘기하고 뭐 이쪽에 있으면 로컬에 있으면 이제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도대체 지역과 지방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것인가? 대통령이 있는 곳은 중앙인가요? 정부 청사는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걸 그렇게 나누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상 뭐 나는 뭐 광주 작가야, 나는 뭐 충주 작가야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작가예요. 그리고 다만 그곳에 살고 있을 뿐이죠. 다만 이런 소도시나 서울이 아닌 다른 지방에서 사는 작가들이 조금 불편한 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출판사들이 다 서울이나 파주 쪽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몰려 있다 보니 실은 작품을 쓰고 계약하는 그런 관계에서 그 출판사의 어떤 편집자라든가 대표들 만나서 막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성사되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런 소도시에서 살다 보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주. 기회 자체가 그쵸. 적다는 거죠. 원고야 메일로 그냥 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이미지라. 만남의 어떤 그런 자주 갖고 뭐 뭔가 떠오르면 그런 기획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주 할 수가 없어요. 거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거래하고 있는 출판사하고 한 번도 안 가본 출판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근데 서울에 있는 작가들은 수시로 만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좀 불편하고 열악하고 근데 또 의외로 또 서울 작가들은 또 우리한테 부러운 점도 있대요. 그래서 어떤 점이 부럽냐 했더니 여기에 있는 게 소위 말해서 뭐 지역 작가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지역의 작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어떤 강연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작가를 챙기는 그러한 시스템에서 좀 더 많은 어떤 할애를 그 해당을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에는 워낙 많은 작가들이 있다 보니 한 번씩 자기에게 돌아오려면 꽤 오래 걸린대요.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에서 살면서 작가를 하고 있다 해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거의 요새는 뭐 전화나 메일로 주고받고 피드백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전혀 없어요. 다만 그래서 제가 여기 소설을 낸 이 다른이라는 출판사 대표는 광주로 또 내려와요. 2번이나 내려오셨거든요. 그래서 와서 만나서 이야기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올라가면 또 우리가 출판사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제 다른 어쨌거나 출판사에 제가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작가들의 생산되는 그런 작품들을 지역에서 소비를 하고 홍보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당연히 위에까지 올라간다는 건 너무나 더 힘든 일이고 의외로 또 지역에 출판사들 별로 없어요. 이렇게 책을 그렇죠, 내는. 그렇죠. 그것도 예. 문제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는 뭐 약간 아까 이제 아차 싶었어요. 약간 지금 우리가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나의 친애한 로컬 작가인데 안우일 선생님이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이게 잘못된 전략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다른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로컬이라는 네, 이 개념 네. 자체가 되게 네, 애매한 것 같아요. 그죠. 로컬 작가라고 규정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웃기고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광주가 이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라고 이제 명명을 스스로 하는 것 자체도 조금 우스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걸 괜히 이제 이런 걸 해가지고 약간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은 경계를 만들어 버리는 게 맞아요. 작가들이 이 지역 작가라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요. 여기 특히 이런 지방에서 살고 있는 소도시에서 살고 있는 작가들이. 변방 작가 어때? 변방. 아니 이제 그걸 빼야 되는 거죠. 실은 우리가 있는 곳이 여기가 지금 그죠. 중앙이거든요. 맞아요. 각자가 있는 곳이 중앙이죠. 근데 그 어떤 식으로 개념을 접근해 가느냐에 따라서 그런 의미들이 조금씩은 바뀌어지죠. 근데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그 로코 작가의 어떤 그런 의미도 충분히 제가 이해는 했어요. 했는데 이게 이제 고정화되고 좀 뭔가 이렇게 더 확장시켜 나가려면 약간 좀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중요한 거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어찌됐든 뭐 서울 작가, 뭐 광주 작가, 전남 작가 따로 없듯이 그리고 뭐 약간 좀 크게 약간 이제 뭐랄까 시선을 여기서 좁히는 게 아니라 좁게 여기에 이제 발을 딛고 약간 이제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 여기서 지금까지 뭐랄까 광주에서 어떤 광주를 본거지로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그분들의 이제 작품들이 잘 뭐랄까 독자들에게 다가가지 못한 점들은 무엇인가 했을 때 작품을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출판이 되고 이 과정에서 그 개입하는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 있잖아요. 출판사, 작가도 마찬가지고, 독자까지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도서관, 뭐 이런 거, 연결점들이 서울만큼 활발하지 못했다라는 거. 이걸 이제 다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작가님이 제일 행복할 때는 언제? 글 쓸 때 뭐 그런 뻔한 답 말고. 저요. 글 쓸 때 빼고. 글 쓸 때 빼고요. 여행 갈 때 좋고 이렇게 언제가 제일 좋냐 저는 정말 내가 정말 제대로 쉬고 싶다 할 때는 볼거리를 다운로드를 팍 받아놔요. 그래가지고 뭐 하루 종일 그걸 딱 이렇게 탭을 놓고 그걸 계속 보면서 계속 보면 또 계속 메모해. 밥도 비벼 먹고 계속 메모하고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여행 가서도 막 메모하느냐고 막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메모는 딱 할 때만 하고 안 그래요. 근데 그러기도 하고. 여행 갈 때. 네. 그리고 좋은 글감을 찾아서 딱 한 줄씩 이렇게 제 핸드폰에 구상 거기에다가 딱 적어 놓을 때는 진짜 배부르죠. 소재를 찾아서 뭐 여행 가거나 그런 적 일부러 있어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여행을 갔는데 뭔가 얻어 걸리는 거 이런 걸 좋아하지. 찾아서 뭘 찾으러 가거나 막 그런. 그냥 저는 나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시인들은 뭐 작가들은 영감이 뭐 뛰어나 이러는데 그 영감이라는 것이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영감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더라고 나는.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다니면서 느끼고 이런 사람한테 그 영감이 오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오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강연을 가면. 맞아요. 예.
준비된 자에게만 네. 온다. 어떻게 하면 영감이 와요? 어떻게 하면 생겨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주죠. 왜냐면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선생님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내신 게 책들이 많으시고 네. 어떻게 보면 작품 활동을 좀 왕성하게 하시는데 네. 하루에 약간 작품을 창작을 하시는데 별도로 시간을 딱 내가지고 저는 그런 게 이렇게 하루에 있으신가요? 뭐 얼마큼 양을 쓴다 뭐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거 없고요. 놀 때는 그냥 놀고요. 또 이렇게 놀고 사실상 저는 그래요. 작가 특히 다른 직업에 비해서 작가들은 놀고 먹고 보고 뭐 여행 다니고 이 모든 것 자체가 어떤 구상의 한 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 나 놀고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나 저기 뭐야 구상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농담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그런 와중에서 뭔가가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내 스스로가 즐기다 보면 이런 쓸거리들 이거 쓰면 좋겠다 이런 아이템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즐겨해요. 그래서 원고를 막 쓰다가도 누군가가 우리 어디 놀러 가자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면 다 그냥 무조건 다 듣고 일어서요. 뭐 누구는 뭐 어디까지 써야 뭐 이러서 이러는데 저는 그러지 않아요. 무드 전환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네. 저는 그게 좀 잘 안 돼요. 그냥 한번 누군가 하다가 이거는 아마 제가 산만해서 그럴 수 있는데 뭐 자리를 하다가 왜 스스로 비하하고 그러세요?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제가 하여튼 뭔 일을 하다가 누가 이제 말을 걸면은 짜증나? 아니요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전에 하던 거는 다시 손을 잡으려면은 한참 시간이 워밍업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약간 이제 그 워밍업 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게 오늘 딱 순간 딱 집중해야지 딱 하는데 되게 이제 뭐 편집 작업 같은 거 할 때는 그게 끊기지 않고 한 3시간, 4시간 정도가 확보가 돼야지 많이 진도를 빼거든요. 그 처음에. 근데 저는 그런 쪽에서는 좀 무디어서 그래서 여러 장르를 할 수 있나 봐요. 강혜진 시인님은 어떠세요? 루이 때문에 안 되시죠? 루이 말 잘 듣잖아요. 지금 네. 밑에 있는데 그러네요. 조용하잖아요. 의외로 예. 의외로 근데 제가 게을러서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보통 어떤 일을 할 때는 집중을 해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집중을 하기까지 저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1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루 이틀 뭐 밤새서 그냥 하는 스타일. 이 일이 이렇게 처음 딱 시작 들어갈 때는 굉장히 맞아요. 특히 이렇게 책을 책 원고를 쓴다 할 때는요 첫 챕터 쓰는 것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 다음 챕터 때는 계속 이제 이어서 나오는데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긴 글을 못 쓰는 것 같아요. 물론 짧은 글도 힘들지만 긴 글은 더 힘들어요. 근데 저도 못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쓰니까 써죠. 네. 아마 우리 강혜진 씨도 그럴 거예요. 뭐 에세이식도 나오고 막. 에세이도 보시면 알겠지만 다 짧아요. 그렇죠, 짧더라고요. 짧아요. 긴 호흡이 안 게 돼. 없어요. 그거는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긴 거 못 쓰거든요. 저는 그래도 긴 글은 제가 다 읽었습니다. 네.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다 읽었습니다. 자, 선생님 뭐 궁금한 거, 대표님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올해 출간을 좀 예정하고 계시는 건 없고 내년에 다 있으신 건지? 올해는 이제 끝났잖아요. 실은 올해 원고가 일찍 탈고가 됐어야 되는데 아르코가 선정이 되는 바람에 그 작품 먼저 탈고를 해야 돼서 하고 지금 이제 총선서를 쓰고 있고요. 내년에 여기 보면 망나날미 2탄을 써달라고 해서 그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내년 또 7월까지 써서 줘야 돼. 그러면은 지금 일러스트를 작가도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건 이제 저기 출판사에서 예를 들면
이게 이대로가 1탄, 6대로가 2탄이거든요. 네. 근데 화가는 달라요. 근데 그림은 비슷하죠. 실은 이 화가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 화가가 너무 바빠가지고 못 그린다고 해서 이 화가의 그림체랑 가장 비슷한 화가를 또 출판사에서 알아봐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요게 같은 실이 약간 이제 같은 이거, 연작. 이거는 연작이에요. 예. 1탄, 2탄. 예. 요거는 이제 음. 1탄이고요. 예. 이거의 2탄이 2탄. 이제 예, 2탄이요. 계약을 이번에 예. 해서 내년에 나올 음. 주기로 했고요. 음. 실은 이 책이 좀 제가 애착이 있거든요. 그 독거노인 할머니와 예. 로봇곰의 예. 친구의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이거 쓰면서 굉장히 뿌듯했고 뭔가 이렇게 내 마음의 여운이 있는 작품이었는데 처음에는 잘 안 나갔는데 예. 나중에 이게 좀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예. 근데 지금 좀 잘 나간가 봐요. 음. 이렇게 한 권 읽기로도 선정이 되고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EBS에서 낭독도 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해줬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이탄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라도 좀 나가게 돼서 예. 굉장히 흐뭇한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짧은. 좋죠. 따님에게. 또 이 만화가가 또 유명한 네, 조경규라고 작가. 오므라이스 잼잼. 네네. 예. 이 그림체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해요. 예. 그러면 이제 같은 출판사에서 또 연작. 그렇죠. 같은 출판사에서 예. 있죠. 띠인돌. 여기 이 뜨인돌에서 좀 여러 번 나왔죠. 여기 음. 우리들의 5월 뉴스도 예. 여기에서 나왔고, 예. 그리고 좋은 아까 소식이네요. 고양이 동화도 여기에서 나왔고. 제가 2018년에 띠인돌 그 대표님이 일을 시켜가지고 한 개 몇 개. 그 체계회 행사를 예. 그 하여튼 그 약간 뭐 아는 이렇게 뭐랄까 한번 만나는 이렇게 사람들은 그 출판사든 어디든 간에 거기 가면은 그 출판사는 관심이 가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한 번도 이제 본 적이 없으면 조금 그냥 뭐랄까 전혀 나랑 관련이 없는 연결점들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일단. 그래서 그 아까 얘기에 좀 연장선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계속 그 약간 서점이라는 이런 공간에서 작가님들을 초청하고 뭐 이렇게 만나는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게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띠인돌 출판사는 네. 이게 지금 제가 3권이 나왔잖아요. 네. 이제 한 권 지금 계약이 들어갔고 근데 한 번도 제가 이 출판사를 가본 적은 없어요. 네. 왜냐면 서울 가면 꼭 볼일만 보고 네. 내려오기에 급급해서 네. 한 번도 만난 적도 간 적도 없는데 음. 이렇게 3권을 내고 또 이렇게 지금 내게 되는데 계속 전화로만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그 작가에 대한 뭐 인쇄라든가 이런 관계들이 굉장히 깔끔해서 한 번은 내가 뭐 이렇게 안 들어와서 전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지키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서로 간의 아. 어떤 신뢰가 네. 저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올 수 있었지 않았나 그 신뢰가 있었기에 이제 또 출판사를 네. 홍보를 하고 아니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네, 우리 영심. 다른 출판사랑 아니, 출판사를 잘 만나는 것도 작가의 복이라고 예, 생각해요. 여기 사실은. 청소년 소설 출판사랑 여기는 음. 제가 특히 더 그렇죠. 애착이 가는 책가 생활도 앞으로 그런 네, 출판사가 저도 네. 되길 명심하겠습니다. 기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다른 출판사는 저희가 약간 이제 그 책 좀 결제를 해야 되는데 예, 조만간에 예, 다른 출판사 결제를 해야 되겠네요. 얼른 해주세요. 예. 그래서 저도 뭐 여태까지 약속을 많이 못 지킬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좀 뜨끔하고 그렇습니다. 예. 또 그러면 그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서 여기 이제 그 방송 녹화하고 난 다음에 그 유튜브에 이제 올리는 시점이 되면은 시작될 어떤 행사들을 광주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을 하나 홍보를 하려고 지금 포스터 포스터를 같은가요? 받아왔습니다. 예. 약간 선생님이 들어주시고 선생님 예. 좋아요. 강현 선생님이 한번 홍보를
자, 광주 여성영화제 제12회가 개최가 됩니다. 2021년 11월 9일 화요일부터 11월 14일 광주극장과 광주 독립영화관에서 그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 3에서 영화제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포스터 네. 너무 예쁘네요. 네, 광주 최근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그 광주 여성영화제 포스터를 보면 항상 잘 만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점점 뭐랄까 영 파워가 이제 느껴지는 네. 그 디자이너 분들도 이렇게 점점 젊은 그 세대에 이제 그 디자이너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점점 이게 색깔도 젊어지는 느낌이. 저도 가서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꼭 가서 보겠습니다. 네, 오늘 네. 긴 시간 동안 네. 우리 작가님, 바쁘신 작가님께서 시간을 네. 내주셔서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예. 대표님 그리고 우리 강혜진 시인님 그냥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뭐 앞으로도 또 종종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책방에 있다는 걸 예. 이렇게 알았으니까. 예. 자, 그러면 치과생활 방구석 랜선 콘서트 예, 마칠까요? 여기서 마치고 네. 예, 다음에는 조금 더 저희 재정비 해가지고 좀 더 오늘 이제 안호일 그 선생님한테 저는 시범 작가인 거죠. 예. 그렇죠. 예, 그 시범 작가이자 가장 중요한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랄까 오늘 많이 앞으로 이 향후 이 방송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많은 영감을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시옷서점이라는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시쓰는 김신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시옷서점은 주로 시집과 시인이 쓴 산문집을 판매하고 있어요. 제주도 서귀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끝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 끝 도시에서 가장 시적이고 아름다운 순간들을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는 서점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자부. 네. 이렇게 멀리 있는 곳에 시옷서점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강회진 작가에게 받은 질문은 로컬에서 작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질문이에요. 로컬에서 작가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분명히 저는 지역에서 사는 것은 맞는데 작가라고 했을 때 조금 마음이 내가 작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좀 미안함?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시옷서점 2017년 개업해서 지금으로 한 4년 정도를 작가들과 독자들을 잇는 그런 공간으로, 지역의 공간으로 열심히 활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옷서점에서 진행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소개시켜 주는 것으로 지역에서 작가가 작가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이것은요, 제주도 시인들의 시들을 가지고 노래로 만들어서 음반을 만들어 본 것이에요. 시가 활짝 피는 그런 그런 순간들을 기대하면서 시활짝 1집, 시활짝 2집 이렇게 냈습니다. 저희들 야심차게 시활짝 1집에 실린 노래들은 뮤직비디오로도 만들어 봤어요. 네. 이 음반에 들어있는 노래들은요, 유튜브 시옷서점에서 들어가서 제목을 유튜브 시옷서점에 치면 영상들이나 음원들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음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에 가서요, 그 시활짝에 관련된 음원을 치시면 다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그 음반을 만들거나 영상을 만들 때 저희들이 제일 신경을 썼던 게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하나는 제주도 지역 작가들을 우선으로 했다는 점이에요. 네.
제주도 지역 작가들의 시들이 다른 곳에 멀리 널리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서 저희들이 음악으로 날개를 달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닿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음원으로 담아봤고요. 네, 그리고 시옷서점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로컬 작가로서 했었던 그런 일들을 우선으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저희들이 생말타기 운동부족이라는 제주도의 대표 시인 강덕환, 김경훈 시인의 시집을 복간했다는 겁니다. 지역 출판사 항구르라는 곳과 시옷서점이 해마다 내돈내산, 직접 돈을 내가지고 복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유명한 작가들도 시집을 복간하기가 어려운 형편인데 지역 시인들은 그 복간 작업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생말타기는 30년 전 강덕환 시인의 첫 시집을 복간한 것이고요. 운동부족도 근 30년 전에 김경훈 시인의 첫 시집을 복간했습니다. 다른 시인들도 많지만 이 책들을 복간한 이유는 이 책을 처음 냈던 출판사가 오름출판사라는 당시에 청년들이 직접 운영하려고 만들었던 지역 출판 문화운동을 위해서 시작한 오름출판사에서 냈던 시집이라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두 권의 시집을 복간 작업을 했어요. 네, 그 지역에서 나고 자라서 오래 그 지역에서 머물다 보니 새로운 문화들도 많이 다가오지만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귀한 일들도 저에게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깊은 시간 속으로 손을 푹 집어넣어서 귀한 것들을 끌어내는 그런 로컬 작가로서 문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옛날에 있었던 가치 있는 일들만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전에 사실 강덕환, 김경훈 시인은 제주도에서 시인이기도 하지만 사상 문화를 수면 위로 올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대표적인 작가들이거든요. 이 작가들의 시집도 복간을 하고 그리고 이 두 분들의 어떤 가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 최근에는 이거 엄청 힘들었어요. 하얀 동백꽃 편지지라는 산문집 겸 시집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시집은 전국에 있는 어떤 인연이 닿은 웃김만 스쳤던 인연이더라도 인연이 닿았던 시인들과 그리고 제주도에서 4.3 문학이나 4.3 진상규명에 앞장섰던 작가들을 모셔서 산문을 받고 시를 받고 해서 했는데요. 작가들이 직접 제주도 4.3 유적지에 찾아와서 현장을 둘러보고 그리고 그 느낌을 시로 쓰는 그런 작업을 해서 하얀 동백꽃 편지지라는 책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긴 5분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긴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이야기를 다 얘기하기가 너무 짧은 시간이었네요. 네, 일단 시월작 음반 그리고 복간 시집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지역의 문제와 시대의 문제를 같이 공감하려고 하는 아름답고 시적인 순간들을 찾아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제주도 서귀포시에 오시면 시옷서점 꼭 한번 들려주세요.